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빛, 모피디입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갤럭시 S21 FE 모델의 실기기 유출 정보 소스와 계속 변동되어가는, 좋은 쪽으로 변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갤럭시 S22 시리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S22 프로세서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22의 국내 모델에 탑재되는 프로세서가 엑시노스 200이다, 스냅드래곤 898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드디어 국뽕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 자, 최근 국내 1티어 블로거죠, 란즈크님의 블로그 관련 정보에 따르면 국내 출시 모델의 엑시노스 탑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는 유출가들도 있고 해외 유튜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 통신사 쪽 소스를 받아내는 입장에서 란즈크님 정보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항상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갤럭시 S22에 엑시노스가 탑재되길 바라는 마음이 AMD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의 발열도 잘 잡았다 해서 이 엑시노스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뭔가 국뽕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프로세서라는 게 사실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러한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AP를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애플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칩이라면 사실 어떠한 것도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겁니다. 매번 출시할 때마다 스냅드래곤이 좋다, 엑시노스가 좋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엑시노스가 좋다는데 국내 모델의 탑재가 되냐 마냐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망하든 안 망하든 자신감 있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삼성이 길을 잘 잡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국내 모델의 엑시노스 탑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국내에는 스냅드래곤으로 탑재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통신사 쪽 관련 정보에는 이런 스펙에 대한 정보는 항상 별로 없어요. 통신사들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출시를 언제 해야 많이 팔리는지, 혜택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정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스냅드래곤을 원할 때는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엑시노스를 좀 기대해볼까 했는데 이번엔 또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갤럭시 S21 FE의 실기기 유출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비색손이라는 해외 유출가의 트윗에 의해 갤럭시 S21 FE의 실기기 사진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진과 함께 적은 글에서 S21 FE의 간략한 스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S21 FE의 후면은 글래스가 아닌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아쉽게도 이어폰 단자는 탑재되지 않았죠. 거기에 더해서 마찬가지로 SD카드 슬롯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120Hz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고요. 프로세서는 역시 S21과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스펙들은 무수히 많은 루머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발열도... 자, 그런데 이 FE 모델은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할까요? FE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보통 이 모델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으며 원가 절감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삼성의 스마트폰 체계를 정리하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도 존재하긴 합니다. 삼성은 어째서 이런 혹평을 들으면서까지 FE를 계속 만드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FE의 주 타겟층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E의 주 타겟층은 젊은 MZ세대, 더 나아가서 더 어린 G세대까지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게 전략을 짜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S20 FE 광고도 BTS를 광고 모델로 선택을 했죠. 추가로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S21 FE는 전면 카메라의 화소가 후면 카메라보다 수치상으로 약 2.6배 정도 더 높은 화소를 전면 카메라에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셀카 촬영이나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전면 카메라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는 젊은 타겟층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S21 FE의 오피셜 광고도 유출이 됐어요. 거의 다 모든 게 유출이 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광고에서도 뛰어난 프로세서와 더 많이 발전한 스튜디오 셀피 모드를 부각하면서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상위 플래그십 기기에 비해 저렴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겹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전략은 아직 자립적으로 고가의 폰을 구매하기 힘든 청소년이나 간단하게 갤럭시 폰을 써보고 싶은 소비자가 여러 메리트로 인해서 팬 에디션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올드하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삼성을 젊은 이미지로 변신시켜줄 수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상위 플래그십 모델의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러한 전략들이 갤럭시 팬 에디션 모델의 전략이죠. 자, 근데 이러한 갤럭시 S21 FE 모델이 이번에 과연 한국에 출시될 수 있을까요? 자,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S21 FE 모델의 한국 출시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해외
유출가들이 출시 날짜를 스포하고 있는데요. 이건 언제까지나 글로벌 출시에 관한 소식이지 지금까지는 통신사 쪽 국내 소스로는 출시 계획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초에 어떤 모델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굉장히 진심이었던 모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갤럭시 A52 5G 모델과 지금 상황이 진짜 똑같습니다. 해외 유출 소스 기준으로 출시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계속 추적을 해도 국내 출시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출시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출시를 못합니다. 통신사들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판매에 있어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출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A52 5G 모델이 그랬어요.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은 당연히 플래그십 모델이니까요. 미출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을 뿐더러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던 모델이니까요. 중요한 건 저조차도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을 살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S21 FE 모델을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갤럭시 A52 5G 모델도 3월에 출시했을 때 국내에 바로 출시가 되었다면 굉장히 많이 팔렸겠지만 다른 모델들 판매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았거든요. 갤럭시 A52 5G 모델이요. 그러다가 결국 미출시가 되었죠. 지금이 그때 상황과 정말 똑같습니다. 1월 출시라면 지금쯤 무언가 소식이 나와줘야 하는데 미출시 확정입니다 라는 소식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갤럭시 S22 프로세서와 갤럭시 S21 FE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둘 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좋은 소식이 포착이 된다면 또 바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